정직, 정확, 정통, 평촌 서울라오병원 유튜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안상범입니다. 오늘은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수술 전 검사와 수술 전 금식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수술 전 금기에 대한 약물의 종류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마취를 앞둔 환자가 주의해야 될 상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전 검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면담 시에 여러 가지 병력을 다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이학적 검사, 기도 확인, 아울러서 치아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기도삽관을 당할 때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치아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우스갯소리를 관상이라고 넣어놨는데 턱이 짧다든지 입을 쉽게 벌리지 못한다든지 얼굴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실제로 앞에서 면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기본적인 검사들을 하지만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감염성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가 환자분 본인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검사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활량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할 때 반드시 중요한데요. 충분한 호흡 능력이 있는지, 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전신 마취를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 검사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초음파나 심전도, 이것들은 심장 기능 검사를 하는 것인데 마취라는 거는 그냥 누워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냐고 생각을 하시냐면 등산하는 것보다 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등산하는 것보다 심한 스트레스를 우리 몸이 견뎌내야 하는데 널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를 충분히 심장이 견뎌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검사가 이 심장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안전한 마취를 위해서는 이 사전 검사들이 모두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악성 고열이 있는데요. 악성 고열 같은 경우에는 흡입 마취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가끔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사전에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가족 중에 마취를 했을 때 예전에 열이 나서 고생하셨던 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유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인지하셔서 알려주시면 흡입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정맥 마취제로 마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복용 약물 중에 항혈전제, 천식약, 당뇨약 등 조절해야 되는 약제는 항상 환자분들이 나는 어떤 약을 언제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먹어요 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혈전제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스피린 내가 먹던가? 이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면담이 필요하고 수술 중에 마취 중에 항상 의료진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유의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몸은 본인이 지키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은 수술 전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금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물도 포함해서입니다. 내 목구멍으로 뭐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장을 비우기 위해서 그럽니다. 위장을 왜 비우냐? 마취할 때 우리가 기도삽관을 하거나 어떤 자극이 주어지거나 환자가 긴장을 하게 되면 구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취제를 넣었어요. 근이완제를 넣었다는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처럼 구역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구역감을 느낀다는 거는 구역질이 날 때 이거를 뱉어내야 되는데 근이완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뱉어내지 못합니다. 그럼 이 뱉어내지 못한 게 어디로 가냐면 위장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위장으로 가지 않고 우리 몸이 다른 연결되어 있는 폐로 갑니다. 폐로 가게 되면 흡입성 폐렴을 일으켜서 이 폐렴으로 인해서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금식 기간은 근데 길면 좋지 않습니다. 금식으로 인한 탈수나 저혈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탈수가 성인들보다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탈수가 일어나지 않게끔 수액을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이 오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포도당을 또 주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약물은 약간의 물과 함께 복용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간의 물이라는 게 500cc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게 아니고 정말 양만 살짝 넘길 정도의 종이컵의 반의 반 정도, 반 모금보다 조금 작게 슬쩍 입을 적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금식은 조금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마취로 인해서 구토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맹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맹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뭘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죠? 네, 가스가 나오는 것을 다 기다리죠. 가스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장 운동이 이제 시작되었구나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 운동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평활근들이 그리고 근육들이 조금씩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토를 하는 경우에도 폐로 흡입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때는 조금 드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전 금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식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있어? 뭐 하지 말아야 돼? 뭐야? 담배 피우지 마세요. 예, 담배 피우지 마셔야 됩니다. 담배를 피우시게 되면 폐기능이 일반적인 분들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마취를 해보면 알아요. 마취를 해보면 기도삽관을 하면 점막들이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고 숨 쉴 때 삽관한 기도 내에 가래가 굉장히 많이 끓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금기는 철저한 혈당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규칙적인 혈압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필요한 약물은 고혈압약이나 갑상선약 등 수술 당일에도 약간의 물과 함께 꼭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뭐 수술하는데 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약도 먹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고혈압약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혈전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이런 항혈전제는 많은 분들이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을 갖고 계신, 특히 이제 뇌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요. 처방한 병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약을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약들을 내가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 어느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거기서 설명해 주기를 치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할 때 며칠 끊으라고 했던 약이 있다. 그럼 바로 이 약입니다. 이 약을 끊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방해준 병원에 가셔서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들 중에서 1년 동안은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미뤄야 되거나 아니면 약제를 변경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금기로 과도한 운동이나 급하게 수술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내일 해주세요. 물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사전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바로 수술부터 잡고 보는 경우는 권유해드리지 않습니다. 수술 전 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고 어떤 약제를 어떻게 복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 수술에 관련된 금기에 대한 약물의 종류와 수술 전 진행되는 검사 그리고 금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